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석 달 만인데요.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도 출처 등 남은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맞서고 있어 법정에서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효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뇌물수수와 알선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석 달 만입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각종 사업의 편의 제공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9억여 원을 건넸다고 조사된 인물로 노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를 못 봤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물증들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한 현금 3억 원의 경우 불법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처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정치검찰이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인 비리와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 받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저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저를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택에서 나온 현금은 출판 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의 부의금인데 검찰이 수십 개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 뭉치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충분히 소명된 혐의를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 5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곧장 체포됐는데요. 그동안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가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문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공항에서 입국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4개월 만입니다.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만들어 계엄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 집회를 진압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언론을 검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은 해 9월 전역한 조 전 사령관은 3개월 뒤 미국으로 출국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 군검 합동수사단이 꾸려지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사령관은 기소 중지됐습니다. 체류 중인 미국에서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을 압송해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재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3단계에 걸쳐 방역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 전망인데요. 하지만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수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코로나 검사비와 치료비는 더 늘어납니다. 방역 당국은 큰 유행이 다시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입국 검역 조치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차승은 기자입니다.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는 남아있는 방역 조치를 3단계에 걸쳐 해제할 방침입니다. 먼저 1단계,
정부는 5월 초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지 결정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나 미국 등에서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할지 결정하는 시기를 감안한 건데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남아있는 18개 임시선별 검사소도 문을 닫습니다. 다만 마스크는 지금처럼 병원과 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계속 써야 합니다. 1단계 이후 7월쯤 정부는 2단계 조정을 고려합니다. 준비 상황을 저희가 한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감염병 등급이 독감 수준인 4급으로 내려가는 2단계에서는 모든 방역 조치가 사라집니다. 마스크 착용,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데 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예외 지침을 둘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도 운영이 종료돼 코로나 진단검사는 병원 의원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진자 감시도 전수 감시가 아닌 표본 감시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코로나가 독감 같은 풍토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시 관리 체계로 바뀝니다. 3단계 조정 시점은 내년 즈음으로 예측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위기 단계가 하향된 이후에도 큰 유행이 다시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입국 검역 강화 등의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가급적 고려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서 사람의 직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생성형 AI로 어떤 직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전체 노동자 80%의 업무 중 10% 이상이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계 3억 개 정규직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기술에 빌려 사라지는 직업도 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회계사와 수학자, 작가, 그리고 웹디자이너,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와 미국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서 업무가 생성형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 직업들입니다. 최신 GPT 기술은 통역은 물론 분류, 창의적 글쓰기, 컴퓨터 코드 생성 등의 작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또 홍보 전문가, 법원 속기사, 블록체인 엔지니어도 역시 챗GPT와 같은 기술에 많이 노출된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업무의 10% 이상이 GPT 기술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80%에 달했습니다. 반면 즉석요리 전문 셰프, 오토바이 정비공, 석유 가스 자벽부 등의 직업은 AI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AI 기술로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지를 예측한 것은 아니라고 연구진은 선을 그었습니다. AI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른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MIT대 연구진이 대졸 학력이 주로 맞는 444개 일자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챗GPT를 활용한 그룹은 일반 그룹에 비해 업무를 10분 일찍 끝냈고 결과물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최근 우주 탐사의 최대 화두는 달이죠. 이 달 표면에서 수천억 톤에 달하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달 탐사에 필요한 물을 바로 채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달에 물이 있다는 증거는 여러 차례 관측이 됐지만 실제 채취하는 방법을 찾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추가 연구를 거쳐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인류의 우주 탐사 계획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에서 윤고은 특파원입니다. 2020년 12월 지구로 귀환한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 중국 과학원대학교 등 국제연구진이 창어 5호가 갖고 돌아온 달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샘플에서 지름 1mm 미만의 작은 유리알갱이 117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유리알갱이 수십억 개가 달 표면 전체에 걸쳐 분포해 있다고 연구진은 봤습니다. 유리알갱이는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할 수 있는데 이들이 머금은 물의 양이 최소 3억 톤에서 최대 2,700억 톤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리 알갱이는 해성이나 운석이 충돌할 때 순간 온도가 높아지면서 땅속의 규소가 녹았다가 굳는 과정에서 생기는데 이후 태양풍을 맞으면서 물을 함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섭씨 100도 정도로 유리 알갱이를 가열하면 안에 있는 물을 추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인간과 로봇이 달 탐사에 필요한 물을 바로 채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그동안 달 극지방과 지표층 안에 물이 있다는 증거는 여러 차례 관측됐지만 이곳에 물을 채취하는 방법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달 표면에서 물을 재충전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달을 탐사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발견은 달의 기지를 건설하려는 인류의 계획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콩에서 연합뉴스 윤고은입니다.